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될 단원이 파동이야. 자, 파동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파동이라는 게 에너지의 이동 방법을 파동이라고 그래. 야,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사랑이라고 하잖아. 사랑을 표현해봐. 따뜻해요. 이러지 말고 감성적으로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나의 좋아하는 전파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 파동도 에너지가 전달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눈에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표현한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여기도 어쩔 수 없어. 규칙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규칙만 제대로 알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첫 출발이니까 잘 봐. 어떤 것이 고정되어 있고 어떤 것이 변하는지만 제대로 알면 여기는 어렵지 않은 곳이야. 우리는 오늘 파동의 진행 과정을 묘사할 거야. 뭐 그래프로도 묘사할 거고 매질의 움직임으로도 묘사할 거고 다음에 그들의 현상인 굴절을 파악할 거야. 파동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반사하고 회절은 다루지 않고 굴절과 간섭만 다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뭔지만 제대로 본다면 어렵지 않은 단원이 될 것이다. 라고. 왜 지우개가 하나도 없지? 뭐지? 쓱 됐어.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자. 아, 부끄럽네. 이게. 딱 넘어가야 되는데. 자, 파동의 발생. 여기부터 이제 가만히 봐봐. 우리가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안 보여? 아, 여기 앉으세요. 눈이 안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노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자, 봅시다. 파동이 발생합니다. 이 파동은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겠죠. 소리의 파동이 발생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음원이라고 불러요. 음원. 지진이 발생하면 진원이라고 하겠죠. 진원. 예, 그렇죠. 혹시 빛이 발생하면 비도 아, 좋아요. 광원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출발점. 자, 파동에 대한 정의를 써줬고요. 누가 이동한다? 진동이 이동한다. 여러분, 진동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 주기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파동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야구장 가본 사람 있어? 뭐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못 간 친구들도 있겠죠. 야구장 한 번 안 가봤어요? 혹시 체육대회 때 파도 타기 응원 해봤어요? 경험이 거의 없군요, 여러분들. 저기 TV에서 파도 타기 응원하는 거 본 건 알아요? 본 적은? 있어요? 그때 파도 타기를 할 때 사람이 없으면 그 파도 타기 응원이 어떨까요? 되게 초라해 보이겠죠? 근데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그게 쭉 이동해. 담아. 요즘에 고3들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실전 테스트 그 모의고사를 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현장음 이걸 30분간 틀어요. 5분 후 뭐 시험지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에 빌런 모드가 있어요. 회색 소음 그러다 뭐야 하고 어떤 놈은 다리 막 떨고 그 기침을 이치 막 이러고 와 애들 점수에 영향을 받아요. 확실히 점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년입니다. 이러고 있던 애들이 1년 있다가 저희 졸업해요 그런단 말이야. 정신 잘 차려. 자, 진동이라는 게 주기적 운동이라면 파도 타기 운동에서 진동은 뭘까요? 책 없어요? 참 착하죠? 뒤는 놈은 이제 때릴 거야, 안 가져오면.
사람이 일어났다 앉는 운동을 진동운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진자의 주기운동 배웠죠? 진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진동이에요. 알았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 진동을 느끼죠. 소리의 울림이나 이런 거, 진동 온다. 땅의 울림도 진동 온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주기적 운동을 되풀이해서 우리가 듣는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데 그 진동을 따라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속이 열을 전달하죠. 누가 전달해요? 금속에 있는 누구? 자유전자. 그렇죠. 그들을 뭐라 부르고 그 전자가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지, 그 열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자는 모두 전달을 해줘요. 전류도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무슨 에너지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전기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동이 있을 때 반드시 매개체가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에너지를 전달해가는 현상이 파동인데, 먼저 우리는 파원을 뭐라고 하느냐? 그 에너지, 파동이 발생한 지점이다 라고 얘기해요. 발생한 지점이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음원, 소리, 광원, 빛, 지진, 진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물질 자체를 뭐라 부른다? 매개체 물질이다 해가지고 매질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파도타기 응원의 매질은 누굴까요? 사람이겠죠. 물결파의 매질은 누굴까요? 물입자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소리의 매질은 뭘까요? 음파의 매질은? 그렇죠. 이게 매질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공 상태에서 소리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매질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데 물결파가 일어날까요? 그죠. 이런 거죠. 매질이 없으면 진동도 없을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파동의 전파는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는 이동을 하는데, 에너지, 파동은 이동하는데 누구는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 이게 정말 당연한 게, 봐봐요.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귀에 들리죠? 만약 제 앞에 있던 공기가 여러분한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하면 할수록 죽어요. 주변에 공기가 없어지니까. 맞지? 죽는다는 게 웃어요. 소리가 왔다 갔다 제자리에서 움직여서 여기서 공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진동만. 그러니까 파도타기 응원을 하는데 사람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제가 김밥 먹다 일어났다 앉았더니 김밥 옆 사람한테 가고 좀 그렇잖아요. 얘는 좀 상상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얘기할 때 우리 0.1초 있으면 뭐 쿵쿵거리는 게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고, 이런 친구들이 AI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각자의 직업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보고 느낀 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할 거 많아요. 이 친구는 진짜 할 거 많아요. 이 친구는 항상 회식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있어야 해가 되게 좋아. 박봉이라도 술 사주면 되게 좋아. 믿음, 의리, 그죠? 그게 있어야죠. 신념이 딱 있어야지. 지금 이 말,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이동하는데 누구는 이동하지 않는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매질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매질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앞, 뒤든 위, 아래든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는 게 뭔지 알아요? 분명히 매질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애들은 파동의 속력을 구해요. 왜? 파동의 속력 문제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 풀 때도 여러분, 이상하다. 이거 답이 이건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문제를. 그럼 매질의 속력일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매질과 파동은 그 움직임이 다르다. 알았지? 다음 봐요. 파동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눠요. 근데 여긴 한 종류밖에 안 나왔는데 한 종류 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파동의 종류는 매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에 위아래든 좌우든 90도로 진동을 하는 매질이 있다. 그럼 그런 걸 횡파라 불러요. 횡파. 그런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일치하게 앞뒤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종파라고 합니다. 여기 지구과학 학생이 있어요. 혹시 지구과학? 아, 역시 이 친구들은 이제 딱 알아듣겠네. 프리머리파가 무슨 파예요? 아, 피파죠. 피파. 아, 피파. 그럼 S파는 무슨 파일까요, 여러분? S파가 무슨, 아이들 그럼 말고, S파. 세컨드리 파겠죠. 아, 이제 뭔 뜻이겠어요? 프리머리가 먼저 와요? 세컨더리가 먼저 와요? 맞아요. 왜요? 빨라서. 그러면 피파가 뭐냐? 그게 종파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아유, 그냥 소심해가지고 이러면 더해요. 아차! 막 이러면서 막. 뭐 잘하잖아, 그런 거. 세컨더리 파가 좌우로 횡파인데 얘가 속도가 좀 느려요. 같은 매질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횡파는 S파가 횡파거든? 왠지 좌우로 움직일 것 같지 않냐? S파. 알았지? P파. 이런 것들이 종파다. 그럼 이 횡파, 종파를 공부할 때 조심할 점. 이 둘을 그래프로 다 나타내면 주기함수 그래프야. 늘 주기함수 그래프 뭐 배웠어? 사인, 코사인 배웠죠. 사인, 코사인 다 이렇게 나타나지. 하하, 이렇게. 이게 다 횡파라고 생각해, 걔를. 작도를 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거랑 움직임은 달라요. 그래서 봐요. S파는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파라고 부르냐면 얘를 고저파라고 그래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마루가 있고 골이 있다고 책에서 설명하거든. 근데 마루가 있고 골이 있어? 고가 있고 저가 있네? 다 모두 횡파군. 이런 아니에요. 그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고 얘들은 실제 높고 낮음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로 따져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매질이 여기 있다가 올라간단 말이지. 알았어? 올라간 매질은 다시 내려올 수 있겠죠. 내려오면 계속 내려가요. 다시 올라와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저 위에서 움직임을 플러스, 이 아래에서 움직임을 마이너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얘도 움직임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던 물질이 이리로 가겠죠. 그럼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가겠죠.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두 그래프 모두 그래프 그리면 주기함수 나와요. 자, 보세요 한번.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헷갈리지 않으면 다 맞아요, 여러분들. 횡파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럼 제가 줄을 매달아요. 양동이에다가 모래를 담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들었다 놔요. 그럼 이거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그럼 구멍을 내요. 그럼 뭐가 쏟아져요? 모래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계속 움직이면 모래가 어떤 모양을 가져요? 일자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그 땅이 컨테이너 벨트처럼 쭉 움직여.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와요. 상상 가요? 이 친구는 상상이 딱 갈 거야. 갔어요. 다음, 종파의 일종인 이런 걸 우리가 얘를 고저파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고면 얘가 저라는 표현인데 얘들은 소밀파예요. 무슨 말이냐? 용시철파가 소밀파인데 여기 촘촘하죠? 여기 좀 소하죠? 우리 소하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랑 나랑 소원해.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친밀해. 그건 뭐야? 그렇죠. 밀하다는 건 입자가 많다는 얘기고 소하다는 건 입자가 적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소밀파야, 소밀파. 자, 이제 용수철을 여기 천장에 매달아요. 그리고 줄을 달고 거기다 펜을 꽂아요. 이렇게 딱. 땡깁니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띵가띵가 하겠죠. 근데 칠판이 싹 움직여봐요.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요?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런 걸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려도 모두 주기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함수 모양을 얘 모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얘는 매질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90도로 움직이는 애예요. 90도로 움직이는 애들. 알았어요? 그 다음 편의상 우리가 플러스를 고라고 잡고 마이너스를 저로 잡는데 이따 그래프에서는 제가 어떻게 잡아가는지 보세요. 종파는 우리가 느끼는 횡파하고 종파는 차이가 분명해요.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전자기파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요. 전자기 뭐가 합쳐진 말일까요? 전기장과 자기장이에요. 이미 우리 앞단에서 뭐 배웠어요?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에 변화를 주니까 뭐가 흘렀다? 전류가 흘렀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여러분들이 뒤쪽에 가서 배우지만 보세요. 이것을 3D로 그리면 얘한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한다. 누가? 전기장이. 그러면 이쪽에 자기장은 얘랑 90도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얘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전자기파예요. 알았어요? 전자기파도 횡파예요. 이렇게 파동을 진행하는데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여주니까 매질의 이동 방향이 9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직이라는 건 90도다. 그 다음에 당연히 지진파의 세컨더리파. 이게 4km/s 여러분들. 됐다 빠르지? 4km/s라고. 1초에 몇 킬로 간다고? 4km 간다니까? 지진파 되게 빨라. 피파 8km/s야. 어디서 들어봤어? 제1 우주속도. 아, 처음 들어, 그지?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속도야. 뉴턴의 제1 우주속도. 기억되느냐? 통합과학에서 배웠잖아. 아, 안 배웠구나, 통합과학. 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꾼. 옛날에 이런 유머가 통했는데. 옛날엔 너희들 아빠들 있잖아. 야간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어. 주간고등학교가 있었고. 한 학교에 야간부가 있고 주간부가 있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은 공부 막 낮에 일하고, 물론 뭐 일하지 않고 맨날 쌈박질하고, 이런 애들이 야간부. 그래서 야간부, 주간부가 바뀌는 저녁 때쯤에 싸움이 많이 나. 무시하는 경향이 주간부 애들이 뭐 어쩌고 하면서. 앉으려고 야간부 애들 또. 야간고등학교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하니까. 또 야간 나왔냐? 막 이런 소리 농담으로. 그럼 웃고, 그래. 니들이 야간 나왔냐? 뭔 소리야? 뭐 이러잖아. 그런 거예요. 세대 차이죠, 세대 차이. 에이. 일단 여러분, 음파도 소밀파고요. 지진파의 P파도 소밀파고요. 여기 안 써 있지만 용수철파도 소밀파예요. 용수철도 소하고 밀로 움직이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횡파, 종파, 매질이 파동과 90도냐, 0도냐 이걸로 구분했다면 두 번째 구분은 뭐냐? 이 구분이야. 간단한 거예요. 탄성파냐, 전자기파냐. 이 전자기파 누구라 했어, 쌤이? 빛.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 매질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요 차이에.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걸 학교에서 가끔 지나가요. 그리고 막 탁치면 설명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미랄수록 빠른, 여기서 보이는 애들이 얘 빼고 다 미랄수록 빠른 애들이에요. 왜? 매질이 필요하니까. 소리도 당장 들어봐요. 제가 여기서 소리 들리죠? 근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그런 장난 안 해요. 근데 남학생들이 남녀공학에 같은 반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같은 반에 있을 때 중학교 때는 같은 반에 있어봤죠. 남학생들 싸우는 게 정말 이유가 요만해요. 기분 나쁘면 싸우는 거지. 힘을 주체를 못해요. 막 애들이 막 그 4살 난 애가 음식점에서 어떻게 떠다녀요? 힘은 넘치는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르면서 뛰는데 상체가 이만큼 나와 있어 앞에. 막 힘은 남아도는데 이게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꼭 보면 미친 엑스처럼 뛰어. 야
그럼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근데 걔가 당연한 거야. 힘은 넘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그래서 막 물건 넘어뜨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다면 결국 남학생들도 그런 시대죠. 질풍노도의식이. 자, 잡니다. 아침에 와서 대부분 남학생들이 자요. 미치게 잠이 부족할 때니까 잡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일어나! 그러면 일어납니다. 근데 친구들이 짓궂어가지고 엎어 자는데 여길 때려, 여기를. 엄청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당한 친구도 알아요. 빵 치면요. 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그럼 일어나자마자 친한 친구, 심지어 선생님도 이거부터 나가. 넘치니까 힘이 막. 그리고 나갔을 때, 친구네, 이러면 괜찮은데, 맞은 놈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같이 싸웁니다. 그러면 여학생들 보기, 쟤들 둘이 친구인데, 왜 이렇게 싸우지? 막, 여기 김치국물 흐르고 난리 나요, 막. 욕도 하면서 심하게. 쟤들 둘이 친구인데? 씩씩 자기 자로 돌아가요, 이제 종 나갖고. 씩씩. 쉬는 시간에 걱정이 될 걔들 보면, 둘이 어깨도 먹고 매점에서 크림빵 묻히고 크림빵 먹고 있어요. 남자애들이 그래요. 좀 단순해요. 걔들이 성격을 보자는 게 아니라 바로 매질로 이동되는 음파는 밀할수록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위에 철길이 없죠. 저는 진짜 천의 요새에서 살았거든요. 앞에 바다예요. 뒤에 가장 충청남도 높은 산이 있는 곳, 그리고 철길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겨울에 토끼 사냥을 갑니다, 우리가. 뭐로 잡겠어요? 총. 꼬마들이 무슨 총을 쏩니까? 물총 쏴요? 활을 만듭니다. 활을 만들어요. 예, 프로젝트가 있어요. 12월부터 시작됩니다. 12월 초에 못을 철길에 싹 깔아요. 그 기다립니다. 그때 이 방법을 쓰죠. 산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귀를 대고 딱 귀를 댑니다. 그럼 보는 것보다 더 빨라요. 온다 안 온다 딱 느껴져요. 왜? 철길이 저기 미국처럼 이렇게 있으면 보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산 타고 도는데 고기인데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길을 딱 댑니다. 떴다 쫙 빠집니다. 꼬마들 열 몇 명이 싹 철길에 누워있는 거지. 약간 한 10m 20m 앞에 가면 걔들이 쫙 있어요. 그걸 갈아요.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호대에다 딱 꽂아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2주 동안 트레이닝 들어가요. 중학교 형들이 자세 딱 잡아주고, 야, 팔 올리고, 막, 진짜 이러고 싸워요. 이거 하다가 내 친구 하나가 눈에 맞았어요, 정면으로. 위에다 쐈는데, 와, 높다! 어디! 이지라다 눈이 꽂혔어요, 진짜로. 실명했어요, 이게. 그 정도로는 부상을 각오하고. 그래서 이제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월 중순 정도에 출정을 나갑니다. 산토끼를 잡으러.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각자 집에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와야 돼요. 뭐겠어요? 사냥개라니까요. 데리고 들어갑니다. 뭐 똥개 뭐 다 데리고 옵니다. 한 마리씩 다. 그래서 가서 활로 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면 토끼는 굴러요. 뒷다리가 커갖고 위로는 잘 떼는데 밑으로는 굴러요. 위에서 아래로 몰면서 활을 딱. 선생님 되게 잘 써요. 탁. 톡. 아니 나무에 탁탁 꽂히는 활이 맞고 뿅 튀어요. 토끼가 맞으면 튀어요. 화살이. 황당하더라고. 쐈는데 저기 누가 잡아? 개가 잡아요. 그래서 왕 하고 개가 잡아요. 그래서 막 두세 마리 잡고 막 그 긴 작대기 있죠. 거기다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하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먹어요. 어른들이 그걸 막 먹어요. 그러고 나면 한 3월, 4월이 되면 동네에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요. 뭔지 알겠죠? 걔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우리는 토끼를 잡으러 데려갔는데 그 강아지들은 광란의 파티인가 이제가 산속에서 그래서 3월 달에 강아지들이 믹스견으로 엄청나게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다룬 거죠. 사냥도 하고 종족 번식에 어떤 기회도 주고. 알겠어요? 그 기차가 오는 거를 귀로 들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마지막에 전멸한 인디언족이 누군지 알아요? 아파치예요. 그래서 그게 헬기 이름도 아파치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치 종족인데 걔들을 왜 이렇게 기병대가 못 잡았냐면
전술에 너무 능해요. 싸움도 잘했고 용감했지만 걔들은 땅바닥에 딱 귀를 대면 말소리만 들어도 말이 몇 마리고 그 위에 몇 명이 탔는지 맞춘대요. 그 정도로 음파는 밀한 데서 전달이 잘 되죠. 단 빛은 아니에요. 빛은 오히려 소화할 때 빨라요. 진공에서 빠르겠어요? 물속에서 빠르겠어요? 맞아요. 진공. 그게 30만 킬로미터예요. 초당.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질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필요 없는 애는 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빛! 그러니까 무지개. 좋아요. 무지개가 전자기파라는 건 이해 없습니다. 그럼 자외선은 빛이 아니죠. 이럽니다. 모든 빛은 전자기파예요. 자외선도 적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방사선조차도 전파, 라디오파조차도 다 빛이에요. 어디서 빠르다고요? 진공에서 빠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우주선과 우주선이 전파로 수신하면 금방 와요. 소리를 지금 안 들려요. 우주인이 소리와 소리를 전달하려면 우주복을 대야 돼요. 딱. 대야 매질이 통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탄성파, 전자기파. 그래서 빛이 뜨면 어느 때 빠르다? 소할 때 빠르다. 탄성파는 밀할 때 빠르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우리 시험 문제 다 예 나와요. 명심해요. 예 나옵니다. 이따가 딱 얘기했는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횡파나 종파로 우리는 고접하며 소밀파로 구분을 했고, 전자기파도 매질의 매질이 없어요, 얘들은. 근데 입자라고 하거든.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걔들이 그런 모양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랑? 고접파랑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여요.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광자라고 하죠, 여러분. 광자란 말 들어봤죠? 광자, 입자처럼 움직이는 얘가 또 파동성도 있어요. 빛의 이중성이에요. 그건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봤을 때는 횡파처럼 움직인다 해가지고 전자기파는 횡파에 포함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쟤는 소할 때 빠르네. 전자기파, 탄성파 중에 전자기파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S파, 그 다음에 물결파, 그 다음에 이쪽이 P파, 음파, 용수철파 이런 것들이 종파에 해당된다. 그래서 무슨 파라고? 소밀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리모컨. 쓱. 항상 뭘 주머니에 넣는 버릇이 있어. 자, 이제 파동의 요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파동을 그래프로 딱 쓰면 그 그래프에서 얻어야 될 값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마루, 골. 마루라는 건 이렇게 봅시다. 매질의 변이가 플러스인 게 마루예요. 매질의 변이가 마이너스에서 최저값이 골인데, 보세요. 요 윗부분, 여기가 마루인데, 이 기준선으로부터 저 위쪽을 다 플러스로 잡자는 거죠. 아래를 마이너스로 잡자. 누구의 움직임을? 매질의 움직임이에요. 마루와 골은 매질의 움직임입니다. 알았어요? 매질이 중간 기준선으로부터 플러스로 제일 멀리 간 게 어디라고? 마루. 마이너스로 제일 멀리 간 게 어디라고? 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자. 선생님이 그린 게 이게 다 플러스 변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잡자. 뭐라고요? 왼발로 잡자. 그러면 이 아래쪽은 무슨 발로 잡을 거예요? 예? 잘했어요. 여기는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각각의 위상이야. 그래서 얘가 파도가 일었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파도가 일었단 말이야. 그럼 이 위에 있던 물입자가 여기 있는 애는 위로 올라갈 거고 여기 있는 애는 아래로 내려가겠지. 여기는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올라가고. 근데 얘가 요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느껴지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매질이 봐. 여기 있는 매질을 보지 말고 여기 있는 매질을 보자. 얘가 위로 올라가겠지. 여기 있는 매질은 내려가겠지. 이렇게 위상이 반대가 돼.
무슨 간격이야? 반파장 간격. 알았지? 근데 여기 있는 매질 어떻게 되냐? 내려가지. 그래서 요 매질하고 가장 인접한 같은 위상, 요 차이를 우리가 파장 혹은 주기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이렇게 옮겨볼래 얘들아? 이 흰색을 이쪽으로 옮겨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흰색을 이쪽으로 움직여버리면 여기 있는 매질이 어디로 가냐? 위로 가잖아. 위로. 그치?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흰색 매질이 어디로 가더라고?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흰색 파장이 한 파장에 있는 애들은 파동이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 한 파장, 왼발, 오른발로 잡는다는 뜻이다. 알겠죠? 그 다음 자로 넘어갑니다. 파동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종파가 됐든 횡파가 됐든 그 모습을 그래프로 옮긴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가로축이 위치가 됐든 시간이 됐든 간에 한 매질의 왕복 운동은 왼발, 오른발이라는 걸 먼저 알아두고 그게 만약에 위치면 이건 뭐가 되고 위치가 센티미터나 미터를 말하는데 파장이라고 하면서 얘를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읽어요? 람다라고 읽어요. B가 무구입니다. 람다. 그 다음 시간이면 우리는 얘를 세컨드 초로 잡고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 부르고 주기와 진동수는 곱하면 얼마 나온다 그랬어? 1 나와요. 정훈아, 진동수는 굴절을 하게 되거나 회절을 하면 그 값이 줄어들어. 그렇죠. 불변값 어디서 결정한다고? 네가 결정한 거 아니라고? 파원에서 결정합니다. 알았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0에서 플러스 쪽의 최고값, 마이너스 쪽의 최고값을 우리는 각각 진폭이라 부른다. 알았죠? 밑에 끝까지 이게 아니라 항상 0에서 플러스 값, 0에서 마이너스 값의 최대폭을 진폭이라 부른다. 특히 저 진폭은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진폭이 크거나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는 셀 수 있다.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로축이 뭐냐에 따라서 뭐를 할 수 있다? 파장과 주기를 알 수 있고, 주기를 알면 뭐까지 나온다? 진동수까지 나온다는 거 봤습니다. 까라! 오늘 운동하다가 햄스트링이 올라왔어요. 심한 건 아닌데 지금 계속 스트레칭 중이에요. 자,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볼까요? 파동은 속력을 시간당 거리를 대입해서 주기분의 파장이라 한다. 왜? 파동은 매질이 한 번 왕복하는 동안 간 거리, 파장을 간 시간, 주기로 나눈 값인데 주기분의 이런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요것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면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세단 말이야. 에너지는 이쪽으로 가서 에너지가 세요. 에너지가 세면 진동수가 어떨까요? 크겠죠. 그렇게 되면 속력은, 여러분, 빛의 속력은 모두 동일하거든요. 보라색이든 빨간색이든, 아니 그 외에 있는 적외선이든, 보이 적외선이 여기 있어요. 자외선이 되었든 적외선이 되었든 모든 전자기파는 속력이 C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센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래서 고주파는 단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둘의 곱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론 같은 매질에서 속력이 일정하면 서로 다른 매질에서는 속력이 바뀌겠죠. 이해가요? 이렇게 속력이 바뀌는 걸 뭐라 부른다? 파동이 방향이 틀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런 걸 굴절이라 불러요. 그걸 바로 배웁니다. 그리고요, 같은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음파면 그게 이런 소리든 이런 소리든 남자 목소리든 여자 목소리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속력이. 아시겠어요? 대신 뭐가 다를까요? 진동수가 달라. 그럼 파장도 달라지겠죠? 왜요?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이유가 뭐라고요? 둘의 곱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가 남자보다는 옥타브가 3옥타브 높다. 파장은 3분의 1로 짧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 목소리로 고음을 내면 유리를 깰 수 있어요. 유리잔. 남자가 우리 안 깨집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딱 깨집니다. 알겠죠? 고음일수록. 자,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을 잘 보세요.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은 잘 봐요. 줄이 어떨수록 빠르다고요? 가늘수록 빨라요. 이건 매질 움직임이 빨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타 쳐본 사람 있어요? 기타? 아, 그래요? 맨 위가 베이스 줄이죠. 둥, 맨 끝에가 띵, 맨 밑에가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은 맨 밑에 기타 줄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물리학 선생님들이 장난치는 게 뭔지 알아요? 자, 제가 기타를 칩니다. 맨 뒤에 땅 칠 거예요. 맨 위에 거 땅 칠 거예요. 어떤 게 속력이 빨라요? 여러분 듣기에. 네? 뭐라고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저 말이. 똑같아요. 여기서만, 이 매질에서만 속력이 어떤 거라고요? 빠르고 느린 거지, 그게 음파를 거쳐오는 순간 똑같아져요, 우리한테.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기서만 속력이 다르다고요, 여기서만. 이게 소리가 돼서 우리한테 들려오면 똑같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맨 위에 줄, 맨 위에 줄은 베이스 줄이라고 그래요, 저음. 맨 아랫줄이 하이 줄이죠, 거의. 그러니까 되게 얇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 땅 친 다음에 위에 이렇게 쪼이는 거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 땅 친 다음에 그걸 싹 조이면 윙 하고 소리가 높아져요.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팽팽할 소리. 알았지? 거기까지는 뭐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자, 요거 별표 치세요. 이건 직접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물결파는 말입니다. 미라고 소한 게 아니라요. 얘들은 깊이가 속력을 결정해요. 여러분 시냇물 소리 묘사해봐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초등학교 교육을 바쳤다면 시냇물은 졸졸졸이에요. 강물은요? 아, 배운 적 없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세요. 공유죠. 여기 보통 기암 절벽이 이쪽에 있고 여기에 여러분 텐트 치고 여기다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놀고 있잖아요. 이걸 반 딱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렇게 돼요. 수심 깊이가 여기가 깊어요. 이쪽 지역이 되게 깊어요. 알았어요? 그럼 속력이 여기가 빠르다는 얘기잖아. 여기 느리고 속력차가 생기면 아까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굴절 생긴다고 그랬지? 그래서 니들이 여기서 퐁당퐁당 야하 하고 이렇게 수영하면서 쫄렁쫄렁 가잖아? 쑥 빨려 들어가. 빨려 들어간다고, 쑥. 마치 누가 당기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 그래서 물귀신이 사네요, 어쩌면. 이게 굴절이에요. 쭉 빨려 들어간다니까. 빨려 들어가는데 여기서 요무름까지 만나면요, 정신이 돌아요, 몸이. 그러다가 어디에 걸리면 바위 틈에 푹 거고 발이 걸리잖아요. 죽는 거예요. 못 나와서. 그냥 서서 죽는 거예요. 무당들 막 무서운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허, 누구 중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물속에 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되게 위험한 말이죠. 가서 빼야 돼요. 그래야 뭐 풀이 편하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알았습니까? 수심은 어떨수록 빠르다? 깊을수록 소리가 안 납니다.
얇으면 소리가 나요. 빈수가 요란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얇은 물은 소리가 나는데 깊은 물은 소리가 안 나요. 알았죠?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다. 그 다음 소리는 탄성파기 때문에요. 뭐 할수록 빠르다. 요걸 뭐라고 부른다? 밀하다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부르고요? 소하다고 부르고. 알았죠? 탄성파는 밀할수록 빠릅니다. 알겠죠? 그럼 전자기파는요? 반대예요. 기체에서 빨라요. 전자기파. 빛은. 알겠지? 그리고 공기의 온도가 어떨수록 빠르다? 높을수록 빠르다. 여러분 낮에는 지표가 빨라요. 저 하늘 위가 빨라요. 소리가 어디가 빠르냐? 낮에는 지표가 빠릅니다. 지표가 뜨거우니까요. 근데 밤에는요. 저 하늘 위가 빨라요. 지표가 차가우니까. 알았어? 그래서 소리가 굴절한다니까요. 이따 보세요. 소리 굴절이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속력까지 우리가 마스터했는데, 파동의 속력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음파면 음파, 빛이면 빛, 모든 빛은 속력이 동일하다. 모든 음파는 매질이 같다면 속력은 동일하다.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굴절에 대한 잠시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굴절이라는 건 무슨 차이가 생겨서 생기는 것이다? 속력차예요. 이 속력차가 생기면 파동의 방향이 변합니다. 여러분, 롤러브레이드 타봤어요? 뭐 집안이 좀 살면 타봤겠죠. 좀 어려우면 못 탈 수도 있죠. 타봤어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본 질문하면 무조건 변하지 않아요. 말하세요. 네, 변하지 않아요. 타봤어요? 브레이드를 탈 때 여러분, 아니 스키 타봤어요? 혹시 스키? 아,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보드 타봤어요? 스키 타. 아, 보드는 못 탔고. 여러분, 스키 탈 때 제일 위험한 게 뭐죠? 얼음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상상을 해봐요. 자기가 롤러브레이드를 딱 타고 가는데 오른쪽에 잔디밭이 있어요. 쭉 가다가 봐보세요. 막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가는데 여기가 잔디예요. 여기가 도로고요. 브레이드는 어디서 빨라요? 도로에서 빠르죠. 근데 니들이 이렇게 온 거야. 찔찔찔찔 밤이라 모르고 이렇게 온 거야. 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넘어져요. 얘 입장에서 위에서 보는 거래요. 위에서 얘 입장에서는 오른발의 속력이 여기 도착하는데 오른발의 속력과 왼발의 속력이 차이가 생기죠. 왼발이 빠르죠. 왼발은 계속 가는데 오른발이 늦게 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씩 틀어져요. 넘어져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반대로 봐봐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얘가 얼음판이야. 그 얼음판이 미끄럽잖아. 마찰이 없잖아. 브레이크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띵띵띵띵 같이 오는데 여기가 딱 도착했는데 얘는 속력이 있는데 여기서 빨라져요. 그래서 휙 꺾여요. 오른발 휙 돌아버려요. 저기는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얘는 휙 돌아요. 어쨌든 속력의 변화가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파동이 방향이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굴절이에요. 그런데도 명심할 건 이렇게 와서 꺾이더라 할지라도 진동수는 같다는 거예요. 무조건 진동수는 같습니다. 아셨어요?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진동수는 매질의 종류가 다르거나 아니면 얘가 뭐 회절하거나 간섭을 해도 그 고유한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여기서 파동이 굴절이라는 건 속력차라겠는데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뭘 할 거냐? 지금 이게 이 그림이 수면파예요. 알았니? 그래서 이 흰색 선 보이니? 흰색 선이 파면이야. 파면.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칠 거 아니야. 파가. 요 부분이 흰색 선이라고. 그럼 요 부분과 요 부분 사이는 뭐가 될까요? 이게 파장이 되어서 이걸 파장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가운데 뭐가 있겠냐? 마루와 마루 사이에 뭐가 있겠어? 골이 있겠지. 그럼 요 골과 골 사이도 뭐가 되는 거야? 남다 완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파장이 길지? 맞아? 근데 여기 파장이 어떠니?
좁지. 자, 진동수는 완이 커, 이가 커. 변하잖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잘 봐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력이죠. 완이 속력이 클까요? 투가 속력이 클까요? 완이 크죠. 파장이 길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냥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 뭐라고 부르죠? 수학에서? 법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굴절 단원에서는요 법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법선과 이루는 각을 여러분들이 명시해야 돼요. 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해요. 이 각은 굴절각이라 하고요. 근데 얘들한테 묘한 관계가 있다. 뭐냐? 파장이 길면 속력이 어땠어요? 빨랐죠? 그럼 각이 커요. 그게 입사각이 됐든 굴절각이 됐든 여러분 요걸 잘 보세요. 굴절에선 이게 가장 큰 원리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이거부터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게 물결파니까 파장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물결파가 아니고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파장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건 보이죠. 여러분. 요 각이 무슨 각이라고? 입사각. 요 각은 무슨 각? 굴절각인데 누구 각이 크냐? 그래서 각도가 크면 속력이 빠르다라고 인지를 하면 돼요. 무조건. 속력이 빠르면 진동수는 정훈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파장도 길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럼 매질 1에서 매질 2로 들어가는데 속력이 어떤 데서 어떤 데로 가는 거야?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는 거지. 그게 음파냐 아니면 전자기파냐에 따라 달라져. 다시 말하면 소리냐 빛이냐에 따라서 얘들이 밀소 관계가 반대라고. 야, 음파면 완이 미라는 거야. 탄성파니까 얘가 소한 거고. 근데 빛이면 어디가 미라다고? 얘가 미라. 느리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이 말했지. 공류 설명했잖아. 공류, 바다, 강. 얘들아, 매질 완이 물결파가 빨라, 소가 빨라. 완이 빠르잖아. 누가 깊어? 완이 깊다고 수심은. 알았니? 지금 말한 이 세 가지를 계속 되뇌이는 거야. 알았어요? 다시. 제일 먼저 굴절파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뭘 봐라? 법선과 이루는 각을 봐라. 각이 크면 뭐가 빠르다? 속력이 빠른 거고. 그럼 뭐가 길다? 파장이 긴 거야. 왜?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이해 갔어? 그때 비치면 속력이 빠른 쪽이 소하다, 미라다? 소하다. 하지만 음파면 속력이 빠른 쪽이 미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이게 수면파면 속력이 빠른 쪽이 수심이 깊다. 이게 오늘의 수업의 하이라이트예요. 다음 시간에 이거 스넬의 법칙으로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